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면은 어떤 시료 속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아까 말했던 영록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의 성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전지상에 넣고 석유 에테르라고 하는 이동산을 흘려 보냈더니 그 안에는 영록소의 A, B, 크산토필, 그 다음에 카로틴이라고 하는 네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계산상으로 어떻게까지 나오느냐,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의 분비계수는 B보다 크다. A의 분비계수는 KB보다 크다. 이 말이 뭐냐? CS 이동산에서의 농도, 전지상에서의 농도. 이게 더 크다는 말은 뭐냐? 이동산에서의 농도가 이게 더 작다란 말입니다. 분모가 더 작아야지 이것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 이동산에서의 농도가 작다는 말은 이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는 남아 있는 거예요. B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B가 먼저 나와.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B는 더 뒤로, A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A, B가 비슷한 시간이 조금을 차로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와 B는 점점 더 그 간격이 멀어지면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분리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이 계단의 전체 높이는 똑같습니다. 전체 높이. H는 똑같아요. H는 똑같은데 이 계단 개수를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뭐냐면 높이는 같지만 계단의 개수는 다릅니다. 여기는 n이 4고 여기는 n이 8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랑 걷는다 하면은 걔가 그러나 내가 그러나 이렇게 누가 빨리 갔나 내게 해볼까? 그러면 동시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계단 개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많다. 그러면 어린애는 힘이 들어서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칼 루이스하고 저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2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운 좋으면 제가 이길 거예요. 2m 달리기를 하면. 왜냐? 순간적으로 빨리 나가면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50m 달리기나 100m 달리기가 먼저 될까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그 이동 거리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칼 루이스한테 질 거예요. 그죠? 근데 칼 루이스하고 이봉주가 만약에 한 30m 달리기 한다.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칼 루이스하고 이봉주가 10km 달리기를 한다든지 40km 달리기를 하면 그럼 보나마나 이봉주가 이길 거예요. 왜냐하면 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특성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아까 말한 충전재가 있다. 충전재의 길이가 있다. 이 충전재의 길이가 10cm다, 20cm다, 30cm다. 당연하게 충전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분리를 잘할 거예요. 길이. 충전재. 이거 H가 아니고 이거 L입니다. 잘못 썼습니다. L.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에 계단이 많이 있으면 더 분류가 잘 될 거다. 그죠? 이때 이 계단의 높이를 뭐라고 하느냐? 계단의 높이를 H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L이 40이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H는 얼마냐? N이 H분의 1이죠. 그죠? 그죠? 총 얼마냐? H는 5가 됩니다. 높이가 5인 계단이 8개 있으면 총 거리는 40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보나마나 H는 얼마죠? 그러면 이게 40이니까 이때 H는 10이 될 겁니다. 10. 그죠? 하지만 또
똑같은 컬럼의 높이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속에 이 그림처럼 계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리는 더 잘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 우리 학교에 학생이 1000명 정도 되죠. 10개 학과에 다 합치면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애들을 가지고 50m 달리기 시키면 분리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애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지고 100m 달리기 시키면 분리가 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가지고 10km를 달리게 한다. 분리가 확실히 될 겁니다. 아마 1등부터 꼴등까지 그대로 분리가 쫙 될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뭐냐? 길이가 길면 길수록 혹은 같은 거리다. 예를 들어서 이 종합강의동 1층에서 9층까지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계단을 갖다가 지금보다 10개 더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계단을 지금처럼 했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똑같은 높이 L을 가지더라도 계단 개수가 훨씬 더 많으면 훨씬 더 분리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단층이론입니다. 이론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반의 분리는 더 늘어난다. 알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높이, 이것은 계단 높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에 충진한 충진제의 길이,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탄산칼슘을 이만큼 넣었다. 정지상에 탄산칼슘을 이만큼 넣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L입니다. L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무수히 많은 계단이 존재한다. 단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단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그때 단의 개수가 몇 개냐? 단의 개수는 H분의 L이다. 예를 들어서 L이 100cm다. 그런데 이 안에 알고 봤더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H가 1cm다. 그렇다면은 이 안에는 단이 몇 개 있느냐? 100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은 관 효율의 척도, 그 다음에 M과 H의 심력 측정에서 이게 수식을 제가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을 다 하는 건 좀 어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수식 전개, 수식 유도하지 않고 그냥 공식, 조금 복잡하지만 공식만 4개를 적어주고 그 4개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겁니다. 아까 말한 똑같습니다. 여기에 정지상이 있습니다. 정지상이 있고 여기에 시료가 있는데 이 시료에는 A와 B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상을 넣어주면은 이 AB가 이렇게 흘러나올 겁니다. 내려오는 어찌 된다고요? A와 B가 이동상과 정지상 사이에서의 분배 계수가 K 값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 A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천천히 나오면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동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액체가 차 있다. 그러면 이 B는 이 정도 되는 이 B가 흘러내려오면서 끝내는 B가 여기가 농도 높고 여기는 이동상. 당연하게 B의 농도는 여기서 높고 여기는 B의 농도는 낮을 겁니다. 당연히 이 앞에도 B의 농도는 낮을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겠죠. 확산.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어찌 되느냐? 처음에 B가 이렇게 짧다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B가 점점 이렇게 굵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끝내는 어찌 되느냐? 천천히 내려오는 놈은 끝내는 이것은 빨리 내려오는 애는 처음에 이만큼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돼서 내려올 텐데 근데 만약에 분배기수 값이 너무 낮아가지고 천천히 내려온다고. 천천히 내려온단 말은 뭐냐? 천천히 내려오면서 그래도 앞뒤로 농도 확산이 계속 될 겁니다. 농도 확산이 되면서 너무 천천히 내려온 것일까요?
이게 똑같은 성분, 똑같은 B라는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오는 때 천천히 긴 시간 동안 넣을 수 있겠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띠 넓힘이 생깁니다. 띠 넓힘. 띠의 나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이거 나와버리고 마지막 이것은 더 넓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넓어지는 상태로 흘러나옵니다. 즉 띠의 너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힘든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 문제는 계산식은 이런 걸 다 몰라도 다 풀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그겁니다. 머무는 시간. 어떤 이렇게 컬럼이 있는데 컬럼에 정지상이 있고 시료가 있고 여기에서 이동상이 들어와서 나온다. 처음에 한 5분 후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분 후에 B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5분 만에 A라는 성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분 뒤에 B라는 성분이 나왔다. 그래프를 중요합니다. 여기 머무르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A라는 것은 뭐냐? 더 빨리 나왔다는 겁니다. 더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이 또 나오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이 식만 딱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는 자, 여기서 지금 이 R로 되어 있네요. R.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TR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입니다. 분석 성분이 TR 이 시간이 나왔습니다. 타임.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에 합쳐냐면은 리텐션. 그러니까 이 정지상에 머물러 있다. 머무른 시간, 그런 뜻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머무른 시간, 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머무른 시간이 얼마냐? TR입니다. TR. 그리고 이때 이 크로마토그램에 이 너비가 나오는데 이 너비가 W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에 그러면 이러한 컬럼이다. 이 컬럼에서의 단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던 N은 어떻게 되느냐? 유도를 쫙 해봤더니 끝내는 이렇게 되더라. 계단수는 단위 몇 개 있느냐? 이 정지상에는 단수가 16 곱하기 W분의 시간의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머무르는 시간이 몇 분, 밑변의 시간이 몇 분 이렇게 나오면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식에 대입만 하면은 단수가 나와요. 이론 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눈에는 절대 단위 볼 수가 없죠. 보이지는 않는데 이론상으로 그 안에 단위 몇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공식. 그리고 띠넓힘 현상. 띠넓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컬럼을 통과하면은 이것을 이 A나 B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이게 아주 예리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그림처럼 끝내는 먼저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게 있고 한 몇 초 지난 다음에 많이 나오다가 그 다음 또다시 뒤늦게 조금씩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띠가 예리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띠 넓힘 현상.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종축, 비평형 질량이동. 모든 단어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처음 듣는 말일 거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확산의 말은 아까 말했던 정지상이라는 거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관,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용리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정지상을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는데 이 정지상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럼 어찌 될까요? 이동상을 부어도 어찌 될까요? 일시에 나오겠죠.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나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피크가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지상의 크기가 크고 작고 그러면 똑같은 이동상이 흘러나와도 보십시오. 이쪽으로 나온다든지 이쪽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지 사실은 이 컬럼 안에 이러한 입자들은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아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뭐 몇천 단수가 뭐 천, 오천, 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 개 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운 좋으면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운 나쁘면 계속 꼬불꼬불 하다 보면 나오는 시간이 확 바뀔 수 있겠죠. 똑같은 이동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똑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A 성분, 이쪽에 있는 A 성분은 끝내는 이동상이 흘러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A라 하더라도 빨리 나오는 애가 있고 이 시간에 나오는 애도 있고 훨씬 더 늦게 나오는 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소용돌이 확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컬럼에 충전되어진 정지상 입자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다. 그럼 어찌 되느냐? 충전한 방법에 따라서 이동상의 통로, 이동상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통로의 길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고 그러다 보면 어찌 되느냐? 당연하게 용리되는 게 A라는 성분이 흘러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디네피션이 생긴다. 종축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 똑같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동상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동상 나오는데 드디어 이게 어떤 성분이 시료로부터 나와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상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아까 말했죠. 여기는 이동상 이것의 농도는 0. 여기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어찌 될까요? 농도 부배가 생기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납니다. 흘러오면서 앞뒤로 확산이 일어나요. 피크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좁았는데 오면서 점점 띠가 넓어집니다. 그죠? 특히 가스 같은 경우 액체는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데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앞뒤로 확산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종축 확산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시료분자가 컬럼을 통해서 용리되는 도중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도중에 앞이나 뒤로 확산되는 현상, 그것을 종축 확산이라고 한다. 다음 비평형 질량이동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끝내는 1, 2, 3, 4, 5, 6이 전부 다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이라서 이 스테이셔너리 정지상과 이동상의 어떤 분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동상이 천천히 간다면은 분배가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는 성분이 일시에 쫙 다 가서 같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행에 동시에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1, 2만 분비돼서 올라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3, 4가 올라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5, 6이 올라가고 어찌 될까요? 이러면 똑같은 성분인데도 화학적으로는 얘네들은 똑같은 성분이라서 일시에 탁 가야 되는데 평행에 도달해야 되는데 평행에 이렇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설탕을 물에 녹을 때 이론상으로는 이 설탕은 설탕 1g은 물 1리터에 다 녹는다. 넣는 순간 확 다 녹아야 되는데 확 다 녹죠. 저어주면은 나중에는 끝내는 다 녹습니다. 근데 뭐죠? 빨리 녹는 게 있고 늦게 녹는 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일시적으로 탁 평행에 도달해가지고
이동성을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 질량 이동이 아니고 비평형 질량 이동. 즉 시류분자가 용리될 때 이렇게 이동상에 의해서 분배가 돼서 옮겨질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평형이 순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평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전부 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 못 올라가는 거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긴 시간 동안에 넓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성분이 넓은 시간 동안에 천천히 용리돼서 이동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넓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알고 있죠. 커피, 집에서 커피를 드립해서 마시는 학생들도 있죠, 그죠? 어떤 것은 구멍이 1개, 구멍이 3개. 구멍이 3개는 말은 뭐냐, 물이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은 약간 커피를 싱겁게 마실 때, 근데 나는 진하게 마셨다면 구멍 1개 들었으면 물이 천천히 빠지면서 커피 원두 가루에 있는 성분을 더 천천히 쫙 다 우려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진하고 약간 쓴맛도 나겠지만 전혀 다른, 똑같은 원두를 써도 전혀 다른 맛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이때 이것은 뭐냐, 유속입니다. 속도의 차이. 흘려보내는 이동 상황의 속도에 따라서 녹아 나오는 성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끝내는 띠넓힘 현상은 뭐냐? 이 3가지 성분, 금방 위에서 말한 소용돌이 확산, 이게 소용돌이 확산, 그 다음에 B는 이쪽 부분은 종축 확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거죠. 비평형 질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유속과 유는 이동성의 유속입니다. 유속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용돌이 확산은 어차피 정지상의 입자 크기가 균일하냐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동상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U와 관계없이 상수입니다. 그냥. 그런데 소용돌이 확산은 어떻게 되냐? 유속이 크면 클수록 줄어들어요. U가 지금 분모였죠. 그죠? 분모. 유속이 크면 클수록 이 영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비평형 질량 이동은 유속이 크면 클수록 더 커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천히 이동성 흘러가면 충분히 분배가 일어나서 평형이 도달해서 일시에 착 갈 텐데 물이 빨리 가버리니까 어떤 것은 분비되고 어떤 것은 분비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은 물에 설탕이 빨리 녹고 어떤 것은 설탕이 늦게 녹고 하니까 어찌 되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설탕이 물에 녹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속이 너무 빠르면 분배가 빨리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커진다 이 항목이.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소용돌이 확산은 유속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종축 확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종축 확산은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2번은 종축 확산은 뭐냐?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빨간색. 그 영향은 작아진다. 비평형 질량 이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영향이 더 크다.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비례한다. 그래서 이러한 띠넓힘 현상 H는 이 3가지 항목의 합이다. 그래서 이 3가지 녹색, 보라색, 주황색의 합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이제 액체의 경우에는 종축 확산, 이 값이 영향이 얼마 없습니다. 기체에 비하면 앞뒤로 확산되는 게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져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LC 되어 있죠. LC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LC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L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기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기체는 이 모양,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 모양. 근데 액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종축. 그렇죠. 이 종축 확산,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서 끝내는 뭐냐?
이 항목, 비평형 질량 이동과 소용돌이 확산 이 두 개만 띠넓힘 현상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 어려운 말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말은 많은데 아무튼 유속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이 LC, 액체에서는 다행히 B항이라고 하는 것은 종축 확산입니다. 종축 확산인데 왜 이것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 이유는 액체상에서는 기체상 확산보다는 훨씬 더 작다. 기체에 비하면 그 확산되는 게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이동상 기체를 갖다가 이동상을 고려할 때 이 이동상의 기체는 뭐냐? 보통 질소를 많이 씁니다. 질소는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게 수소나 헬륨보다는 이런 확산 기수가 훨씬 더 작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확산 기수가 작단 말은 뭐냐? 종축 확산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종축 확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즉 띠넓힘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가스를 쓰지 않고 이 가스를 쓴다. 그 외에 계산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